이번 시간에는 근무평가의 개념과 목적, 근무평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근무평가는 4가지의 챕터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근무평가의 개념과 목적, 근무평가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근무평가자 및 평가의 한계, 근무평가의 기법, 이 4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1과 2번, 두 번째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평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가는 능률평가와 근로자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성적평가, 그 외 여러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근무평가는 그 목적과 방법을 과거의 실적에 따라서 근로자의 서열이나 또 우열을 비교하기 위한 전통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좀 맞도록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 발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성과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무평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미라고 하는 학자가 조직에 있어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잠재적 유용성을 질서 있고 조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니까 질서 있고 조직적으로 좀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옆에 질서 있고 조직적이라는 말이 좀 독특하죠. 그리고 이제 랭스너죠. 랭스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로자의 능력, 또 근로자의 성적, 또 자질, 습관, 태도 등의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또 팩트에 초점 맞춰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무평가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슬러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무평가의 목적을 가리켜서 승진하거나 또는 현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 그리고 상위직에 대한 잠재적인 수행하는 능력, 또는 기타 인사조치라든지 또 임금이라든지 또는 상여, 그리고 교육훈련, 인사관찰을 위한 기준, 또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근무평가가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죠. 근데 또 프렌치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무평가의 목적은 크게 이제 2가지 주요한 변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화를 하여서 그룹을 이제 그룹화를 이제 1그룹, 2그룹 만든다는 거죠. 이 그룹을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평가 목표와 지도를 다른 말로 코칭이라고 그러죠. 평가 목표와 코칭 또는 개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목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로자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아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급여라든지 또 특별수당 이런 부분들은 바로 승진의 결정을 위하여 유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또 유지 내지는 또 해고하는 것, 관리자가 유지, 해고 결정을 하고 불만족한 업적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경고하는 수단을 바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또는 뭐라고도 이제 지시를 했냐면 지도와 개발 목표는 그 업적을 개선하고 장래의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력에 대한 기회라든지 경력에 대한 계획 이런 걸 논의를 통해서 바로 조직에 대한 사명감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인지와 지원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평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평가의 원칙을 잠깐 보면 근무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좀 하나씩 설명하면서 좀 더 우리 사회복지적 영역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직무 기준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요. 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한 근로자의 태도나 업적 그리고 이제 적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평가자라 그러죠. 피평가자의 인품이라든지 또는 대인관계 등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서 이러한 대인관계 등의 측면이 전체적인 인물평가로 되기 쉽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다들 뭐든지 좋게 보일 텐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다른 감정, 색안경을 끼고 볼 때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너무 주관적인 그런 평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공정성.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어떤 자기중심이나 또 너무 어떤 사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 필요한데 이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요소별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여러 이제 요소가 1, 2, 3, 4, 5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든 태도든 업적이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 요소들을 가지고 보는데 그 평가 요소별 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사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가 돼야 된다. 다 공감하리라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자가 이제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지 너무 어딘가에 치우치거나 독립되지 않은 어느 편에서만 한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판단과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추측이라는 거죠.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 보니까 출근도 늦고 퇴근도 빠르고 이러면 뭔가 불성실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사실을 알아보면 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근을 늦게 했는데 상황을 조금 더 알아봤더니 출근을 늦게 한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이제 오전 일찍 만나야 될 업체들이 있어서 업체들을 방문하고 온다거나 그렇죠? 또 일찍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니라 또 본인이 이제 우리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또 기업체를 방문하는 그러한 또 일 때문에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이지 집을 일찍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측 배제의 원칙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확한 또 팩트 그 근거 사실에 의거하여 정확히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추측하면 안 된다는 것. 또는 다섯 번째는 평가 불소급의 원칙인데 이 메시지는 뭘까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소급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평가가 별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평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 다시 소급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차 경향 배제의 원칙인데 이건 뭘까요? 평가 실시 과정에서 오차나 오류는 최대한 배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너무 깊이 개입되면 안 좋은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평가에 대해서 특히 근무평가의 과정,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하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길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근무평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의 목적과 자료,
그리고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큰 프레임이 있는데 이 6가지의 큰 프레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가의 목표입니다. 왜 평가를 하느냐, 이 Y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자료의 용도를 명확히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평가에 대한 과정도 그렇고 또 목표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의 용도가 정확히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시간은 많이 들어서 평가를 했지만 별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겠고요. 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비평가자의 선정이나 또 평가 방법 그리고 요소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평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대상이 있고 또 그 평가 대상과 평가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의 대상과 평가 결과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름대로 이 기관에 대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이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출판이든 또 어떤 영리적인 부분이든 또는 어떤 영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영리라 할지라도 어떤 뭐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분야 글자 그대로 그런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이 요소와 평가 방법이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이제 기업의 특성,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른 결정과 함께 또 거기에 따른 환경이 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조직의 문화인데, 이 조직 문화를 쉽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조직의 문화를 갖고 지내고 보느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문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 또 가치관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평가자 선정과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자를 선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훈련이 없이 그냥 투입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가에 대한 경험도 없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한 뭐 전문성도 없고 또 어떤 근본적인 그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뭐 하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이 판단력과 분석력, 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것을 겸비한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판단은 하는데 분석을 못한다든지 또 분석은 하는데 판단을 잘못하는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판단과 분석하는 어널리시스하는 이 분석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선정하고 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이것이 어떠한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평가를 잘못되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말은 뭘까요? 심리적으로 뭔가 이 좀 평정과 함께 감정의 기복이 없이 뭐 냉철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그 뭐 어떤 뭐 다른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거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류를 나타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평가에 대한 이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가 실시에 있어서 이 편견이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앞부분과 조금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실시하는데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편견, 그 다음에 오류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것은 결과의 분석과 검토와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잘 분석하고 잘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 간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간의 평가 결과를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왜곡이라든지 또는 평가자 사이의 어떤 퍼스널리티에 의한 결과, 그리고 이 부분 간의 인재 분포와 또는 직무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의 활용과 보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와야 되는지 뭐 인사제도에 활용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차기 평가를 위한 내부 자료로 보관도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었죠. 평가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평가의 개념이 뭐냐, 근무평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근무평가의 목적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가의 중요한 부분이죠.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 배운 것들이 상당히 가장 어떻게 보면 초석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근무평가에 대한 질문이나 또 토론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